나가세요. 다시는 이 집에 얼씬도 하지 마세요. 결혼 3년 차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단호한 선언이었습니다. 그것도 남편의 친형들을 향해서 말이죠. 정순자, 내가 뭔데 우리한테 이래. 하지만 그녀는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5년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때 집에서 쫓아냈던 그 시숙들이 병원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거든요. 재수 씨,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사과하는 그들의 모습은 과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냉정하게 형들을 내쫓았던 며느리가 어떻게 그들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원수 같던 가족들이 하나로 뭉치게 만든 그 놀라운 비밀은 무엇일까요? 한 여자의 신념과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반전. 돈과 이익 앞에 무너진 가족을 다시 일으켜 세운 감동의 스토리가 지금 시작됩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찾게 해준 이 놀라운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야기가 더 재미있으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정순자는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잠들어 있는 가족들을 깨우지 않으려 발걸음도 조심스럽죠. 시부모님께 드릴 미역국을 끓이며 마음 한편으로는 따뜻함이 번집니다. 결혼한 지 벌써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시부모님에 대한 고마움은 변하지 않았어요. 며느리야, 또 일찍 일어났구나. 시모 김옥자가 부엌 문을 열며 들어왔습니다. 60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정한 모습이죠. 정순자는 고개를 돌리며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니, 아직 주무셔야 하는데 왜 일어나셨어요? 늙으면 잠이 없어진다더니 정말 그런가 봐. 그런데 너는 매일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고생이구나. 김옥자는 정순자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그 손길에는 친딸을 대하는 따뜻함이 묻어났어요. 정순자는 가슴이 뭉클해졌죠. 친정 어머니도 이렇게 다정하게 대해주지 않았는데 시어머니인 김옥자는 늘 정순자를 아껴주었습니다.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인걸요. 어머니께서 평소에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시는데요. 정순자가 말하자 김옥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 며느리가 이 집에 와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는데. 이때 시아버지 최병호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지만 여전히 건장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어요. 평생 고물상을 운영하며 몸을 써온 덕분일 겁니다. 아버지, 주무시다가 깨신 거예요? 정순자가 물었습니다. 최병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나이 들면 잠이 없어져. 그런데 며느리야, 너는 매일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고생이 많구나.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괜찮습니다. 최병호는 말수가 적은 편이지만 마음만큼은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커피 드릴까요? 응, 고맙다. 정순자는 커피를 내리며 마음속으로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이런 시부모님을 만난 것이 정말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주변 친구들의 시댁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어머니와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정순자의 시댁은 달랐습니다. 김옥자와 최병호는 정순자를 친딸처럼 여겨주었고 정순자 역시 진심으로 이 가족을 사랑하게 되었죠. 며느리야, 오늘 큰아들 기찬이 생일이니까 저녁에 온다고 했어. 김옥자의 말에 정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큰 시숙 최기찬의 생일이었죠. 하지만 정순자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어요. 최기찬과 그의 아내 한경자는 평소에 연락도 잘 안 하다가 이런 때만 나타났거든요. 저녁 시간이 되자 정순자는 정성스럽게 차린 상차림을 점검했습니다. 시아버지 최병호의 생일상이었거든요. 미역국, 갈비찜, 나물 반찬까지 시어머니 김옥자와 함께 하루 종일 준비한 음식들이 식탁을 가득 채웠어요. 아버지, 생일 축하드립니다. 정순자와 남편 도영이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죠. 최병호는 평소답지 않게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차려주니 기분이 좋구나. 이때 현관문이 열리며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버지, 생일 축하드려요. 큰아들 최기찬과 그의 아내 한경자가 들어왔습니다. 뒤이어 작은아들 최재석과 아내 박명숙도 모습을 드러냈죠.
정순자는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했어요. 형님, 오랜만이에요. 작은 형님도요. 하지만 한경자와 박명숙의 표정에서는 어색함이 감돌았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한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특히 한경자가 들고 온 명품 핸드백이 유독 시선을 끌었죠. 어머님, 아버님 건강하시죠? 한경자가 김옥자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의무적인 인사 같았죠. 가족들이 모두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최병호가 소주잔을 들어올리자 모든 사람들이 따라 건배했어요. 아버지께서 건강하셔서 이렇게 온 가족이 모일 수 있어 감사합니다. 도영의 말에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정순자는 한경자와 박명숙이 계속 음식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어요. 뭔가 이상했죠. 식사가 시작되자 한경자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이 갈비찜 정말 맛있네요. 우리 아이들도 좋아할 것 같은데 좀 싸가도 될까요? 김옥자는 당황스러워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당연하지. 얼마든지 가져가렴. 하지만 한경자의 행동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갈비찜뿐만 아니라 나물 반찬들까지 모조리 통째로 포장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박명숙도 가세해서 미역국까지 큰 그릇에 담았죠. 정순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생일상에 올린 음식의 절반 이상이 사라지고 있었거든요. 시어머니 김옥자의 표정도 점점 굳어갔어요. 형님, 이렇게 많이 가져가시면. 정순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려 했지만 한경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동서, 어차피 못 먹고 남을 거 아니야. 우리가 가져가는 게 낫지. 그 말에 정순자는 할 말을 잃었어요. 박명숙도 거들었죠. 맞아요. 어머니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많이 드시지도 못하실 거고요. 최병호와 김옥자는 아무 말 없이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식들 앞에서 뭐라고 말하기 어려웠던 거죠. 하지만 정순자는 그들의 상처받은 표정을 놓치지 않았어요. 결국 한경자와 박명숙은 큰 봉지 2개에 음식을 가득 담아갔습니다. 생일상은 말 그대로 텅 비었죠.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그들이 떠난 후 집안은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최병호는 한숨을 쉬며 소주잔을 비웠고 김옥자는 빈 식탁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정순자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분명히 뭔가 잘못된 상황이었지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참아야 하는 건지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시부모님의 상처받은 모습을 보니 더는 그냥 넘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어머님, 아버님 괜찮으세요? 정순자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김옥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다. 가족이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지. 하지만 그 말에는 깊은 실망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생일상 사건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순자는 여전히 그날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시부모님의 상처받은 표정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참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달래고 있었죠. 그런데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큰 시숙 최기찬이 갑자기 집에 찾아온 거예요. 평소와 달리 얼굴이 초췌하고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죠. 아버지, 어머니. 최기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순자와 도영도 거실에 함께 있었는데 최기찬은 무릎을 꿇고 앉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사업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제가 믿고 투자한 사람이 사기꾼이었어요. 지금 빚만 몇억이 넘습니다. 최병호와 김옥자는 깜짝 놀라며 아들을 바라봤어요. 정순자 역시 당황스러웠죠. 겨우 일주일 전만 해도 명품 핸드백을 든 한경자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기찬아, 그게 무슨 소리냐? 최병호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최기찬은 더욱 세게 울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큰 돈을 벌겠다고 하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김옥자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그래도 건강하면 다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너무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최기찬의 표정은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까지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집도 날아가요. 경자랑 아이들이 길거리에 나앉을 상황입니다. 그때 최기찬이 최병호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했어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2억만 있으면 됩니다. 제발 아버지. 정순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2억이라는 큰 금액을 그렇게 쉽게 요구하다니요. 하지만 최병호는 고민에 빠졌어요. 아들이 거리에 나앉을 상황이라니 부모로서 그냥 둘 수는 없었거든요. 귀찮아. 그 돈이 어디 있냐. 아버지, 고물상 터와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면 됩니다. 제가 나중에 꼭 갚을게요. 최기찬의 간절한 목소리에 김옥자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정순자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한경자는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었거든요. 이틀 후 작은 시숙 최재석도 비슷한 상황으로 찾아왔습니다. 그 역시 눈물을 흘리며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했어요. 아버지, 제가 친구를 너무 믿었어요. 투자한다고 하더니 모든 돈을 가지고 도망갔습니다. 최재석도 1억 5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박명숙도 함께 와서 눈물을 흘리며 도움을 요청했죠. 결국 최병호와 김옥자는 마음이 약해져서 두 아들에게 총 3억 5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거의 다 내준 셈이었어요. 정순자는 마음이 무거웠지만 시부모님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한 달 후 정순자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연히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한경자의 딸 계정을 발견한 거예요. 그 계정에는 유럽 여행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파리 에펠탑, 이탈리아 베니스, 스위스 알프스까지 호화로운 여행의 흔적들이었죠. 사진 날짜를 확인해 보니 최기찬이 돈을 받아간 직후였습니다. 정순자는 손이 떨렸어요. 박명숙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도 비슷한 사진들을 발견했거든요. 명품 가방과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들이 연이어 올라와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정순자는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업 실패도 사기 피해도 모두 가짜였던 거예요. 시부모님의 평생 재산을 속여서 받아간 뒤 그 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더 큰 충격은 시부모님께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이었죠. 정순자는 며칠간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시숙들의 거짓말을 알게 된 충격이 컸지만 시부모님께 이 사실을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 상처가 얼마나 클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아팠거든요. 하지만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고 있었죠. 그런데 한 달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아버지 최병호가 고물을 수거하러 나갔다가 쓰러진 거예요. 아버지, 정순자가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을 때 최병호는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의 설명에 따르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심근경색이었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당분간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죠. 김옥자는 남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정순자도 마음이 아팠어요. 아마도 두 아들에게 큰 돈을 내준 스트레스가 큰 원인이었을 겁니다. 어머니, 너무 걱정 마세요. 아버지께서 금방 나으실 거예요. 정순자가 김옥자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김옥자의 걱정은 깊었어요. 며느리야, 앞으로 어떻게 하지? 아버지가 이렇게 되니까 고물상 일도 못하게 됐는데. 그때 최기찬과 최재석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아버지가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소식이었죠.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의외였어요. 최기찬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어때? 많이 심각해?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정순자가 상황을 설명하자 최기찬이 말했습니다. 그럼 당분간 병원에 계셔야 되는 거네. 우리는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간병은 어려울 것 같아. 정순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응급실에 실려간 상황에서 간병을 걱정하다니요. 최재석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형이 맞는 말해. 우리도 지금 빚 때문에 정신없어서 간병할 여유가 없어. 정순자 씨가 좀 부탁해. 두 시숙의 말에 정순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부모님의 평생 재산을 받아간 주제에 간병은 못하겠다는 거였어요. 형님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쓰러지셨는데. 야, 재수씨. 우리도 상황이 있다고 했잖아. 너희가 막내니까 좀 감당해라. 최기찬의 차갑고 무책임한 말에 정순자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김옥자에게 상황을 전했죠.
어머니, 형님들이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 하시네요. 김옥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식들의 배신에 상처받은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그래, 알겠다. 우리가 알아서 해야지 뭐. 그때 남편 도영이 정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부모님을 모시자. 내가 회사 그만두고 아버지 고물상 일을 이어받을게. 정순자는 깜짝 놀랐어요. 도영이 그런 큰 결단을 내릴 줄 몰랐거든요. 당신 정말 괜찮아? 회사 다니는 게 안정적인데. 여보,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야. 형들이 저 모양인데 우리라도 부모님을 제대로 모셔야지. 도영의 말에 정순자는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남편의 결단력 있는 모습이 든든했어요. 며칠 후 최기찬과 최재석이 병원에 잠깐 들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버지의 상태를 묻기보다는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재수 씨, 아버지가 이렇게 되니까 고물상 운영이 어떻게 될 것 같아? 최재석이 물었습니다. 정순자가 도영이 이어받겠다고 하자 두 사람은 비웃었어요. 뭘 알고? 고물상이 그렇게 쉬운 줄 알아? 아버지가 수십 년 쌓은 거래처들인데 도영이가 뭘 안다고. 최기찬도 거들었죠. 내 생각에는 곧 망할 거야. 그럼 집까지 날아갈 텐데 그때는 어쩔 거야? 그들의 비아냥에 정순자는 분개했습니다. 부모님 재산을 빼먹고도 이렇게 무책임하게 구는 모습이 견딜 수 없었어요. 형님들,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다 되는 줄 알아. 현실을 봐라, 현실을. 최기찬이 냉소적으로 말하며 병실을 나갔습니다. 최재석도 따라 나가면서 한마디 더 했어요. 우리 말 기억해둬. 곧 후회하게 될 거야. 그들이 떠난 후 병실은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정순자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제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보여줄 때가 왔다고 생각했거든요. 도영은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10년 넘게 다닌 직장이었지만 망설임 없이 결단을 내렸어요. 동료들은 모두 말렸죠. 도영아, 이 나이에 직장을 그만두면 어떡해. 해? 다시 취업하기 어려워. 하지만 도영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아들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형님들이 저런 식으로 나오는데 우리라도 제대로 해야죠. 도영이 정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정순자도 남편의 결심을 전폭적으로 지지했어요.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했지만 시부모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거든요. 당신, 저도 함께 할게요. 가족이란 어려울 때 나서는 거잖아요. 정순자의 말에 도영은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부부가 힘을 합치면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최병호가 퇴원한 후 도영은 본격적으로 고물상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도영에게 사업의 노하우를 전수해 주려고 노력했어요. 도영아, 이 일은 신뢰가 제일 중요하다. 거래처 사람들과 오랫동안 쌓은 관계가 전부야. 최병호의 말에 도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고물상 운영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어요. 정순자도 사무실 정리와 장부 관리를 도왔죠. 첫 달은 쉽지 않았습니다. 거래처 사람들은 도영을 의심스러워했어요. 최병호와 수십 년간 거래해온 사람들이었거든요. 도영 씨, 정말 이 일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아버님처럼 경험이 많지 않은데. 한 거래처 사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영은 정중하게 답했어요. 걱정 마세요. 아버지께서 직접 가르쳐주고 계시고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했죠. 도영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했습니다. 고물 분류부터 운반, 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경험했어요. 정순자도 남편을 도왔습니다. 거래처 전화를 받고 일정을 관리하고 때로는 직접 고물을 분류하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죠. 여보, 오늘 김 사장님이 칭찬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일을 깔끔하게 한다고. 정순자가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영도 뿌듯했어요. 그래, 다행이다. 아버지가 워낙 신뢰를 쌓아놓으셔서 우리도 그 덕을 보는 것 같아. 2달째가 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거래처들이 도영과 정순자를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도영의 성실함과 정순자의 꼼꼼함이 좋은 평가를 받았죠. 도영 씨,
아버님보다 더 체계적으로 일하시는 것 같아요. 장부도 깔끔하고 시간도 정확하고 거래처 직원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도영은 회사에서 배운 체계적인 업무 방식을 고물상 운영에 적용했거든요. 김옥자와 최병호는 며느리와 아들의 모습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특히 정순자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도시락을 싸주고 저녁에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장부를 정리하는 모습에 눈물이 났어요. 며느리야, 고생이 많구나. 이런 일까지 시킬 줄 몰랐는데. 김옥자가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순자는 웃으며 답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세요? 저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요. 석 달째 고물상 매출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도영의 경영 감각이 발휘된 결과였어요. 거래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고물 분류를 더 세밀하게 해서 수익성을 높였거든요. 아버지, 이번 달 매출이 작년 같은 달보다 30%나 늘었어요. 도영이 기쁜 표정으로 보고했습니다. 최병호는 놀라워했어요. 정말 내가 혼자 할 때보다 더 잘 되는구나. 아버지께서 쌓아놓으신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도영의 겸손한 말에 최병호는 흐뭇해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성실하고 능력 있는 줄 몰랐거든요. 정순자도 보람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이제는 고물상 일이 익숙해졌죠. 무엇보다 시부모님이 안심하고 계시는 모습이 가장 큰 보상이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정순자가 도영에게 말했습니다. 도영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가족을 위해 하는 일이니까 보람도 있고, 형님들은 뭐라고 하겠지만 우리는 우리 길을 가자. 고물상이 안정되면서 가족 분위기도 밝아졌습니다. 김옥자는 며느리와 아들이 자랑스러웠고 최병호도 건강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가끔 일터에 나와 조언을 해주었어요. 고물상이 안정궤도에 오른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방문객들이 나타났어요. 최기찬과 최재석이었죠.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초췌하고 남루한 차림새였어요. 명품 옷차림은 온데간데 없고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죠. 정순자는 그들을 보자마자 무슨 일인지 직감했습니다. 도영아, 재수씨. 최기찬이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어요. 평소의 거만한 모습은 사라지고 위축된 표정이었죠. 형님, 무슨 일이세요? 도영이 물었지만 이미 상황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최기찬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우리 모든 걸 다 잃었어. 집도 사업도 심지어 뭐요? 정순자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최재석이 대신 답했어요. 이혼했어. 경자도 명숙이도 다 떠났어. 아이들까지 데리고. 두 사람은 부모님에게서 받은 돈을 모두 탕진했을 뿐만 아니라 추가로 빚까지 지게 된 거였어요. 결국 아내들이 견디지 못하고 이혼을 선택한 겁니다. 김옥자와 최병호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들들이 이렇게 몰락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왜 여기 왔어요? 정순자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말을 하지 못했겠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그동안 겪은 일들이 정순자를 강하게 만들었거든요. 재수씨, 우리 좀 도와줘요. 여기서 일할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최기찬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최재석도 무릎을 꿇고 앉더니 절을 했어요. 제발, 우리 갈 곳이 없어. 일자리만 좀 만들어달라. 하지만 정순자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도영도 마찬가지였어요. 형님들,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정순자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아니야, 정말이야. 우리 정말 어디 갈 곳이 없다고. 최기찬이 다급하게 말했지만 정순자는 단호했어요. 형님들, 제가 바보로 보이시나요? 아버지 어머니께서 평생 모은 돈 3억 5천만 원을 가져가서 뭐 하셨는지 다 알고 있어요. 정순자의 말에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뭘 안다는 거야? 사업 망했다고 사기당했다고 거짓말하시고 유럽 여행 다녀오신 거 다 봤어요.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들 말이에요. 정순자가 핸드폰을 꺼내며 스크린샷들을 보여줬습니다. 파리, 이탈리아, 스위스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그리고 명품 쇼핑하신 것도 고급 레스토랑에서 드신 것도 다 증거가 있어요. 최기찬과 최재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거짓말이 들통난 거였어요.
아버지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신 것도 형님들 때문이라는 거 아시죠? 평생 모은 재산을 자식들에게 속아서 내준 스트레스 때문에 말이에요. 정순자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일자리 달라고요? 뻔뻔함도 정도가 있어야죠. 김옥자와 최병호는 진실을 알고 더욱 충격받았어요. 자식들이 자신들을 속였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어 놓았거든요. 어머니, 아버지, 이제 아시겠죠? 형님들이 어떤 분들인지 말이에요. 정순자가 시부모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가세요. 다시는 이 집에 얼씬도 하지 마세요. 도영도 형들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어요. 형님들, 저희는 형님들 때문에 부모님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다 봤어요. 이제 와서 도움 달라고 하는 건 염치 없는 일이에요. 최기찬이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재수씨, 우리도 가족이잖아. 가족이요? 정순자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가족이라면 아버지가 쓰러지셨을 때 간병도 안 하시고 고물상 망할 거라고 비웃으셨던 분들이 지금 와서 가족 타령이세요? 정순자는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나가세요. 당장. 결국 최기찬과 최재석은 꼬리를 내리고 나갔어요. 뒤돌아보며 한 번 더 애원해봤지만 정순자와 도영의 마음은 이미 돌같이 굳어 있었죠. 잘했다, 며느리야. 김옥자가 정순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런 자식들한테 더 이상 당할 수는 없지. 최병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게 된 거죠. 두 시숙을 내쫓은 후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최병호의 건강은 눈에 띄게 회복되었어요. 의사도 놀랄 정도로 빠른 회복세를 보였죠. 아마도 마음의 짐을 덜어낸 덕분일 겁니다. 아버지, 오늘 김 사장님이랑 약속 있으시죠? 도영이 말했습니다. 최병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옷매무새를 다듬었어요. 그래, 오랜만에 직접 인사를 다녀야겠어. 그동안 너희들이 고생이 많았으니까. 최병호는 이제 가끔씩 직접 거래처를 방문했습니다. 예전처럼 무거운 고물을 나르지는 않지만 오랫동안 쌓아온 신뢰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역할을 했어요. 최 사장님, 오랜만이십니다. 몸은 괜찮으신가요? 거래처 사장들은 최병호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특히 도영과 정순자가 워낙 성실하게 일해서 평판이 더욱 좋아졌거든요. 김 사장님, 우리 며느리와 아들이 워낙 열심히 해줘서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최 사장님. 도영 씨 부부가 정말 대단해요. 일 처리도 깔끔하고 시간도 정확하고 사실 예전보다 더 만족스럽습니다. 이런 칭찬을 들을 때마다 최병호는 가슴이 뿌듯했어요. 자식들 중에서 정말 믿을 만한 아들은 도영뿐이라는 걸 새삼 깨달았거든요. 한편 고물상의 매출은 계속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도영의 체계적인 경영과 정순자의 꼼꼼한 관리 덕분이었어요. 특히 도영은 회사에서 배운 마케팅 기법을 고물상 운영에 적용했죠. 여보, 이번 달도 매출이 또 올랐어요. 작년 같은 달보다 50%나 늘었어요. 정순자가 기쁜 표정으로 보고했습니다. 도영도 뿌듯해했어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잘할 줄 몰랐는데 당신의 아이디어가 좋았어요. 고물을 종류별로 더 세분화해서 관리하니까 수익성이 훨씬 좋아졌죠. 실제로 도영은 기존의 단순한 고물 분류 방식에서 벗어나 더 체계적인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철, 알루미늄, 구리 등을 더 세밀하게 구분해서 처리했거든요. 김옥자도 며느리와 아들의 성과를 자랑스러워했어요. 이웃들에게도 자랑을 늘어놓곤 했죠.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장부 관리도 완벽하게 하고 거래처 사람들도 다 좋아해요. 아유, 복 받으셨네요. 며느리가 그렇게 능력 있으면 든든하시겠어요. 이웃들의 부러워하는 말에 김옥자는 더욱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정순자의 친정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순자의 남동생이 결혼을 한다는 소식이었죠. 어머니, 제 동생이 결혼해요. 축의금을 좀 준비해야 할 것 같은데. 정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시댁일로 바빠서 친정에 소홀했거든요. 그럼 당연히 가야지. 축의금도 넉넉히 준비해라. 김옥자의 말에 정순자는 놀랐어요. 예전 같으면 부담스러워했을 텐데 지금은 오히려 적극적이었거든요. 어머니,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무슨 소리야?
우리 며느리 친정 경사인데 당연한 거지. 게다가 너희가 이렇게 고물상을 잘 운영해서 여유도 있고 최병호도 동의했어요. 맞아. 정순자가 우리 가족을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데 친정일에 좀 써라. 결국 정순자의 동생 결혼식에는 시부모님이 직접 참석하셨습니다. 그것도 상당한 축의금과 함께 말이에요. 순자야, 시부모님이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정말 복받은 며느리구나. 정순자의 어머니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사실 친정 식구들은 정순자가 시댁에서 고생만 할 거라고 걱정했었거든요. 우리 며느리가 워낙 효성이 지극해서 우리가 더 고맙죠. 김옥자가 정순자의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특히 남편이 쓰러졌을 때 우리를 모시겠다고 나서주더라고요. 정말 친딸보다 낫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니 정순자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시어머니가 친정어머니 앞에서 자신을 이렇게 칭찬해주다니 말이죠. 결혼식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김옥자가 정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며느리야, 내가 딸이 있다면 너 같으면 좋겠다. 김옥자의 진심 어린 말에 정순자는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 저야말로 이런 시어머니를 만나 정말 행복해요. 우리가 서로 고마워하니까 더 좋은 거 아니겠어? 앞으로도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자. 정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말로 한 가족이 된 느낌이었어요. 혈연으로 연결된 시숙들보다 훨씬 더 진한 가족애를 느꼈거든요. 그날 밤 정순자는 도영에게 말했습니다.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킨다더니 이게 그런 복인 것 같아요. 그래, 우리가 진심으로 부모님을 모셨으니까 이런 결과가 온 거겠지.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힘든 시간들이 있었지만 결국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정순자와 도영이 고물상을 운영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의 성실한 노력이 결실을 맺기 시작했어요. 소문이 소문을 낳아 새로운 거래처들이 계속 늘어났거든요. 도영 씨, 우리 공장에서도 고물 처리를 맡아주실 수 있나요? 대형 제조업체에서 연락이 온 거였어요. 규모가 큰 계약이었죠. 도영은 신중하게 검토한 후 수락했습니다. 아버지, 이 계약이 성사되면 매출이 2배는 늘 것 같아요. 그래, 정말 대단하구나. 내가 혼자 할 때는 꿈도 못 꿨던 규모네. 최병호는 아들의 능력에 감탄했어요. 하지만 걱정도 됐죠. 도영아, 너무 무리하지는 마라.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걱정 마세요, 아버지. 정순자와 함께 차근차근 해나갈게요. 실제로 정순자와 도영은 사업 확장을 위해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작업 공간을 넓히고 효율적인 분류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정순자는 회계와 고객 관리를, 도영은 현장 작업과 영업을 담당했죠. 여보, 이제 직원도 한 명 더 고용해야 할 것 같아요. 정순자가 제안했습니다. 물량이 너무 많아져서 부부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졌거든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성실한 사람으로 구해보자. 결국 중년의 박씨 아저씨를 새 직원으로 고용했어요. 그는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었죠.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라 일에 대한 의욕도 남달랐어요.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같은 때 일자리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박씨 아저씨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도영은 뿌듯했어요. 열심히만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도 처음엔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새 직원까지 합류하면서 고물상 운영은 더욱 체계화되었습니다. 매출도 꾸준히 증가했고 지역에서 가장 신뢰받는 고물상으로 자리 잡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구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영 씨. 환경과에서 연락드려요. 네, 무슨 일이시죠? 저희가 올해 모범 재활용 업체를 선정하는데 귀하의 고물상이 추천되었습니다. 도영은 깜짝 놀랐어요. 모범업체 선정이라니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일이었거든요. 정말요? 그런데 특별히 한 게 없는데. 아닙니다. 지역 거래처들과 주민들의 평가가 매우 좋으시더라고요. 특히 친환경적인 분류 처리와 성실한 업무 태도가 인정받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도영은 정순자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여보, 구청에서 우리를 모범업체로 선정하겠다고 해요. 정말요? 와, 대단해요. 정순자도 기뻐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공식적으로 인정받는다는 뜻이었거든요. 김옥자와 최병호는 더욱 감격했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며느리가 이렇게 훌륭한 줄 몰랐네. 모범업체라니. 어머니,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그래도 추천받은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야. 우리 동네에서 이런 상 받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일주일 후 정식 심사가 있었습니다. 구청 직원들이 직접 와서 고물상을 둘러보고 운영 상황을 점검했어요. 와, 정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네요. 분류도 체계적이고 심사위원들은 감탄했습니다. 특히 정순자가 관리하는 장부와 고객관리 시스템에 대해 높은 점수를 줬어요. 이 정도 수준이면 중소기업 못지않네요. 언제부터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셨어요? 아내가 워낙 꼼꼼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도영의 대답에 심사위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달 후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정순자와 도영의 고물상이 올해의 모범 재활용업체로 선정된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시상식은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구청 직원의 전화에 온 가족이 기뻐했어요. 특히 김옥자는 눈물까지 흘렸죠. 평생 살면서 우리 집에서 상 받는 사람이 나올 줄 몰랐네. 정말 고맙다 너희들아. 시상식 당일 정순자와 도영은 정장을 차려입고 구청에 갔습니다. 김옥자와 최병호도 함께했어요. 환경 보전에 기여하고 모범적인 업체 운영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하여 이 상을 드립니다. 구청장이 직접 상장과 상금을 전달했어요. 기념 촬영도 했죠. 도영 씨 부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영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시상식 후 지역신문에도 기사가 났어요. 효심 깊은 부부의 성공 스토리라는 제목으로 말이에요. 기사에는 정순자와 도영이 시부모님을 모시며 고물상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이 자세히 소개되었죠. 여보, 우리가 신문에 났어요. 정순자가 신문을 들고 와서 기뻐했습니다. 기사를 본 김옥자는 더욱 감격했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아들이 이렇게 유명해지다니. 친구들한테 자랑해야겠어. 최병호도 흐뭇해했어요. 도영아, 순자야, 너희 덕분에 내가 이런 기쁨을 누리는구나. 정말 고맙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하세요? 저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걸요. 정순자의 겸손한 말에 모든 가족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모범업체 선정 이후 고물상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지역 신문 기사를 본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거든요. 특히 다른 지역의 고물상 사장들이 운영 노하우를 배우고 싶어 했죠. 도영 씨,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운영하시는 거예요? 인근 시에서 온 고물상 사장이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도영은 겸손하게 답했어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성실하게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정순자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줬죠. 저희는 모든 걸 체계화했어요. 고물 분류부터 고객 관리, 장부 정리까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를 최우선으로 생각했죠. 이런 소문이 퍼지면서 더 많은 대기업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심지어 서울의 대형 건설사에서도 프로젝트 의뢰가 들어왔어요. 여보, 이 계약이 성사되면 정말 큰 사업이 될 것 같아요. 정순자가 계약서를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도영도 놀랐어요. 정말 규모가 어느 정도인데 한 달에 우리가 지금까지 1년 동안 벌던 정도의 매출이 나올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기회에도 신중했습니다. 무리해서 사업을 확장하다가 실패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아버지와 상의해보고 결정하자. 최병호에게 이야기를 들은 후 그는 신중하게 조언했어요. 도영아, 좋은 기회지만 너무 욕심내지는 마라. 지금도 충분히 잘 되고 있잖아.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그럼 조건을 걸어봐라. 선금을 충분히 받고 계약 조건도 우리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서. 아버지의 조언대로 도영은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상대방이 모든 조건을 수락했어요. 도영 씨, 조건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대신 확실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대형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고객들을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해 직원을 2명 더 고용했어요. 몇 달 후 사업은 예상보다 훨씬 잘 되었습니다. 매출이 10배 가까이 늘어났거든요. 정순자와 도영은 꿈만 같았어요. 여보, 우리 통장 잔고 좀 보세요.
정순자가 인터넷 뱅킹을 켜며 말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숫자를 본 도영은 눈을 의심했어요. 이게 정말이야? 네, 정말이에요. 5억이 넘었어요.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놀라워했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고물상 망할까봐 걱정했는데 이제는 억대 자산가가 된 거였어요. 아버지, 어머니께도 말씀드려야겠어요. 그래, 부모님이 제일 기뻐하실 거야. 김옥자와 최병호는 아들 며느리의 성공에 감격했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이런 복을 받을 줄 몰랐네. 정말 자랑스럽다. 최병호도 뿌듯해했어요. 내가 평생 해도 이만큼 못 벌었는데 너희는 2년 만에 이뤄냈구나. 하지만 정순자와 도영은 겸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기반을 다져놓으셔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최기찬과 최재석이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결국 고시원에서 지내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소식을 전해준 건 동네 아주머니였습니다. 아유, 최병호 씨, 큰아들, 둘째 아들이 너무 불쌍해요. 고시원에서 라면으로 연명하고 있다던데. 김옥자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아무리 배신당했지만 자식은 자식이었거든요. 어쩌면 좋지. 그래도 내 아들들인데. 하지만 정순자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그분들은 어머니를 배신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도우면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될 거예요. 도영도 동의했어요. 어머니, 형님들은 반성할 기회를 가져야 해요. 지금 도와주면 또 우리를 우습게 볼 거예요. 최병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 저번에 와서 빌 때도 진심으로 반성하는 게 아니라 당장 급해서 그런 거였어. 아직은 때가 아니야. 결국 가족들은 시숙들을 돕지 않기로 했습니다. 냉정해 보일 수 있지만 진정한 반성 없이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거였어요. 한편 정순자와 도영의 성공 소식은 친척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정순자의 친정에서는 자랑이 대단했어요. 우리 정순자가 시댁 고물상을 이렇게 키웠다면서 정말 대단하네. 그러게 말이야. 처음엔 시집 잘못 갔다고 걱정했는데 오히려 복덩어리였어. 이런 소문을 듣고 예전에 정순자를 무시했던 친척들이 하나둘 연락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정순자는 담담했어요. 여보, 사람들이 갑자기 친해지려고 하네요. 그러게. 성공하니까 태도가 확 바뀌는구나. 하지만 우리는 변하지 말아요. 지금처럼 겸손하게 살아가자고요. 도영은 아내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성공했다고 해서 마음가짐까지 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성공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정순자와 도영의 고물상은 이제 지역 최대 규모로 성장했어요. 직원도 10명이 넘고 사무실도 새로 지었죠. 하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현장에서 직접 일했습니다. 사장님, 이제 현장 일은 저희가 할 테니까 사무실에서 관리만 하세요. 직원들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도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현장을 모르면 제대로 된 경영을 할 수 없어요. 정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전히 매일 장부를 직접 확인하고 고객 응대도 소홀히 하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시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도영 씨, 이번에 자랑스러운 시민상을 받으실 예정입니다. 네, 갑자기 무슨 효도와 사업 성공을 통해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셨고요. 정순자와 도영은 또다시 놀랐어요. 시민상이라니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거든요. 시상식 날 온 가족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김옥자는 한복을 차려입고 최병호도 정장을 말끔히 갖춰 입었어요. 시민 여러분, 오늘 자랑스러운 시민상을 받으실 분은 정순자, 도영 씨 부부입니다. 시장이 직접 상을 수여했어요. 박수갈채가 울려 퍼졌죠. 두 분은 효심으로 부모님을 모시며 동시에 사업을 성공적으로 일궈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특히 어려운 이웃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시장의 치사를 들으며 정순자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단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인정받다니 말이에요. 시상식 후 인터뷰에서 정순자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쉽게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노력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 인터뷰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가면서
더욱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진짜 효부 이런 며느리 어디서 구해요? 같은 댓글이 쏟아졌죠. 한편 성공한 정순자와 도영을 지켜보던 최기찬과 최재석은 더욱 비참해졌습니다. 동생이 이렇게 성공하는 걸 보니 자신들의 어리석음이 더욱 뼈아프게 느껴졌거든요. 형, 우리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한 것 같아. 최재석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최기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 말이야. 그때 도영이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두 사람은 이제야 정말로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서 가족을 저버린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은 거예요. 형, 우리 진짜 잘못했어. 부모님께 용서를 빌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가서 빌어봤자 누가 믿겠어? 돈 때문에 또 그러는 거라고 생각할 거야. 최기찬의 말이 맞았어요. 이미 한 번 배신했던 상황에서 진심을 보여주기는 쉽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중 최병호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입원이 필요한 상태였어요. 아버지, 정순자와 도영이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의사의 설명을 들어보니 과로가 원인이었어요. 나이도 있으시고 요즘 너무 무리하신 것 같아요.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정순자는 자책했어요. 사업에만 신경 쓰느라 시아버지의 건강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아버지 건강을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무슨 소리야, 며느리야. 내가 얼마나 잘하는데. 우리가 너무 건강한 척했나 보다. 김옥자가 정순자를 위로했지만 정순자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그런데 다음 날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최기찬과 최재석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최기찬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평생 후회하며 살고 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최재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도영아, 재수씨, 우리가 너무 나빴어. 정말 미안합니다. 이번에는 진짜 진심이었어요. 몇 년간의 고생을 통해 정말로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았거든요. 정순자와 도영은 당황했지만 최병호와 김옥자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아무리 배신당했어도 자식은 자식이었거든요. 너희들 정말 반성하는 거냐? 최병호가 약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아버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라도 용서해 주세요. 두 아들의 간절한 목소리에 최병호의 마음도 흔들렸어요. 하지만 정순자는 여전히 경계하고 있었죠. 병실은 한동안 정적에 쌓였습니다. 최기찬과 최재석은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고 다른 가족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하고 있었어요. 정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버님들 일어나세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두 시숙이 고개를 들었죠. 재수씨, 제대로 이야기해봐요. 정말 진심인지 확인하고 싶어요. 정순자는 의자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앉았습니다. 도영도 옆에 자리를 잡았어요. 아주버님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말해주세요. 솔직하게요. 최기찬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옳다고 생각했어요. 부모님 재산을 팔아서 나눠 갖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요. 그런데 실제로 나누고 나니까 생각만큼 큰 돈이 아니더라고. 그 돈으로 사업해보겠다고 했는데 다 날렸습니다. 최재석도 이어서 말했어요. 우리는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재수씨. 돈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뭘 했어요? 닥치는 대로 일했어요. 공사장에서 막노동도 하고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 정말 밑바닥 생활을 했어요. 최기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부모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지, 그리고 너희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지. 정순자는 그들의 말을 차분히 들었습니다. 진심인지 아닌지 판단하려고 했어요. 그럼 이제 뭘 원하세요? 용서해달라는 것뿐이야. 우리는 돈을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가족으로 다시 받아달라는 거야. 최재석이 간절하게 말했어요.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어.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하고 싶다고. 정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김옥자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옥자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며느리야, 나는 정말 모르겠다. 마음으로는 용서하고 싶은데 또 배신당할까봐 무섭기도 하고. 최병호도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아들들이니까 용서하고 싶지만 또 실망하기는 싫어. 이때 정순자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럼 조건을 걸게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정순자에게 집중되었어요. 조건? 네. 아주버님들이 정말 변했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정순자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1년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부모님께 안부 인사를 드려요. 그냥 얼굴만 보이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을 담아서요. 그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돈 얘기는 절대 하지 마세요. 어떤 상황이 되어도요. 두 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 번째, 아주버님들이 독립적으로 살 수 있을 때까지 저희가 조금씩 도울 테니까 성실하게 일하면서 자립하세요. 재수 씨, 우리한테 도움을 주겠다고요? 최기찬이 놀라며 물었어요. 네. 하지만 목적이 자립이에요. 계속 의존하는 게 아니라. 정순자의 조건은 매우 현실적이고 합리적이었어요. 단순히 용서하는 게 아니라 진짜 가족이 되기 위한 과정을 제시한 거였죠. 어떠세요?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어요, 재수 씨. 아니, 꼭 해보겠습니다. 최재석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우리한테 기회를 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도영도 아내의 결정에 동의했어요. 순자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조건부 화해라도 시작은 해야죠. 최병호와 김옥자도 며느리의 지혜에 감탄했어요. 역시 우리 며느리가 현명해. 나는 그냥 감정적으로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해서 조건부 화해가 성사되었습니다. 최기찬과 최재석은 정말로 약속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부모님을 찾아뵙고 안부를 묻고 필요한 일이 있으면 도왔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어요. 아버지, 병원 검진 받으실 때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어머니, 시장 보실 때 무거운 것들은 제가 들어드릴게요. 작은 일부터 하나씩 도우면서 진짜 아들의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정순자는 약속대로 그들의 자립을 도왔어요. 최기찬에게는 작은 음식점을 차려주고 최재석에게는 택시 구입비를 지원해줬죠. 재수씨, 우리가 어떻게 갚을까요?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성실하게 살아가시면 돼요. 6개월이 지나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김옥자는 정순자에게 말했어요. 며느리야,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이 이렇게 다시 뭉칠 수 없었을 거야. 정말 고맙다. 어머니,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정순자의 지혜로운 판단으로 가족들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용서와 화해의 의미를 깨닫게 된 거죠. 1년이 지났습니다. 최기찬과 최재석은 정순자가 제시한 조건들을 완벽하게 지켰어요. 더 놀라운 건 그들의 변화였죠. 최기찬의 음식점은 단골 손님으로 가득했고 최재석은 모범 택시기사로 소문이 났어요. 두 사람 모두 성실하게 일하며 자립에 성공한 거였죠. 재수 씨 덕분에 우리가 새 사람이 됐습니다. 최기찬이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매주 하는 토요일 가족 모임에서였어요. 어주버님께서 노력하신 거예요. 저는 기회만 드린 것뿐이에요. 아니에요. 재수 씨가 용서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가족 모임은 진짜 가족 같은 분위기였어요. 서로를 걱정하고 아끼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이때 정순자에게 특별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여보, 저 아기가 생겼어요. 도영은 깜짝 놀랐어요. 결혼한 지 벌써 5년이 지났는데 아이가 없어서 가끔 걱정하곤 했거든요. 정말이야? 네,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도영은 정순자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눈물이 날 만큼 기뻤어요. 김옥자와 최병호는 더욱 기뻐했죠. 아이고, 우리 손자 손녀가 생기는구나. 정말 기쁘다. 며느리야, 몸조리 잘해야 해. 이제부터 무리하지 마라. 최기찬과 최재석도 진심으로 축하해줬어요. 재수씨, 축하해요. 우리가 삼촌이 되는 거네. 아이고, 우리 조카가 얼마나 예쁠까. 온 가족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정순자도 더욱 기뻤어요.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된 느낌이었거든요. 임신 소식이 알려지자 주변에서도 축하가 이어졌습니다. 고물상 직원들, 거래처 사장들, 동네 이웃들까지 모두 기뻐해줬어요. 사장님, 아이 태교에 좋다고 클래식 음악 틀어드릴까요? 직원들이 세심하게 배려해줬습니다. 정순자는 감동했어요. 고마워요. 여러분이 이렇게 챙겨주시니까 더 든든해요. 하지만 정순자는 임신했다고 해서 일을 완전히 멈추지는 않았어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계속 고물상 운영에 참여했죠.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 이제 휴식을 좀 취해. 괜찮아요. 움직이는 게 태교에도 좋대요. 물론 무리하지는 않을게요. 그러던 중 또 다른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시에서 올해의 청년기업인상에 정순자와 도영을 추천하겠다는 연락이 온 거예요. 사장님, 정말 축하드려요. 젊은 나이에 이런 성과를 내신 분은 흔치 않거든요. 시 공무원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그냥 주어진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인데 겸손하시네요. 사업 성공뿐만 아니라 효도, 가족화합, 지역발전 기여까지 정말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시고 있어요. 이번 상을 받으면 도지사가 직접 시상한다고 했어요. 정순자와 도영에게는 또 다른 영광이었죠. 시상식 당일 온 가족이 참석했습니다. 최기찬과 최재석도 함께였어요. 우리 정순자, 도영이가 이렇게 큰 상을 받다니 정말 자랑스럽다. 최병호가 뿌듯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버지가 고물상 기반을 잘 다져놓으셨으니까요. 그래도 너희가 키운 거지. 나 혼자서는 절대 이만큼 못했어. 시상식에서 도지사는 특별한 언급을 했어요. 정순자, 도영 씨 부부는 단순히 사업만 성공한 게 아닙니다. 효도를 바탕으로 한 가족 화합, 그리고 그것이 바탕이 된 사업 성공이야말로 진정한 모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어요. 특히 어려운 시기에 흔들리지 않고 가족을 지켜낸 정순자 씨의 지혜와 인내는 많은 분들에게 귀감이 될 것입니다. 정순자는 가슴이 벅찼어요. 지난 몇 년간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느낌이었거든요. 시상식 후 인터뷰에서 정순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가족을 사랑하는 평범한 며느리였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평범함이 비범한 결과를 만들어냈네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일은 힘들어도 견딜 수 있어요. 그리고 결국 좋은 결과로 돌아온다고 믿어요. 이 인터뷰는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젊은 며느리들 사이에서 정순자 신드롬이라는 말까지 생겨났죠. 한편 정순자의 임신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온 가족의 사랑을 받으며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여보, 우리 아기 이름 뭐로 할까?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화목하게 지낼 수 있게 된 기념으로 화목이 어때? 화목이? 좋네요. 정순자는 배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정말 완벽한 가족이 될 것 같았거든요. 드디어 정순자가 출산했습니다. 건강한 딸이었어요. 온 가족이 병원에 달려와 아기를 맞이했죠. 아이고, 우리 손녀가 이렇게 예쁘다니. 김옥자는 눈물을 흘리며 갓 태어난 아기를 바라봤어요. 최병호도 마찬가지였죠. 정말 천사 같구나. 화목이라고 했지? 네, 아버지. 우리 가족이 화목하게 지내라고 화목이에요. 정순자의 말에 모든 가족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최기찬과 최재석도 조카를 보며 감격해했어요. 재수씨, 정말 고생했어요. 아기가 너무 예뻐요. 삼촌이 예쁘게 키워줄게, 화목아.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온 후 정순자는 진짜 공주님 대접을 받았어요. 김옥자는 매일 미역국을 끓여주고 도영은 밤중에 기저귀를 갈아주며 정순자가 충분히 쉴 수 있도록 도왔죠. 며느리야, 너는 푹 쉬어라. 아기는 우리가 돌볼 테니까.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해야죠. 무슨 소리야. 산후조리가 얼마나 중요한데. 나중에 몸이 안 좋아지면 어떡하려고. 김옥자의 정성스러운 보살핌에 정순자는 마음이 따뜻했어요. 정말 친딸보다 더 잘해주는 시어머니였거든요. 한 달 후 화목이의 100일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성대하게 치렀어요. 우리 화목이가 건강하게 자라주길 바라며 건배. 도영의 건배사에 모든 가족이 잔을 들었습니다. 정말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100일 잔치에는 동네 이웃들,
거래처 사람들, 고물상 직원들까지 모두 참석했죠. 정순자와 도영이 평소에 얼마나 좋은 사람들인지 보여주는 장면이었어요. 사장님, 아기가 정말 예뻐요. 부모님 닮아서 착하게 자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축하해 주시니까 더 기뻐요. 100일 잔치가 끝난 후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화목이는 할머니 김옥자 품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재수 씨, 정말 고생 많았어요. 최기찬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못됐는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족을 지켜줘서 고마워. 최재석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재수 씨 덕분에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됐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재수 씨. 정순자는 감동했지만 담담하게 답했어요. 아주버님들, 우리가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서로 힘들 때 도와주는 게 가족이잖아요. 이때 김옥자가 화목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가 딸이 있다면 너 같아야지. 그 말에 정순자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사랑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어머니, 저야말로 이런 어머니를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우리가 서로 고마워하니까 더 좋은 거 아니겠어?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김옥자가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 앞에서 모든 가족이 화목하게 모여 있었어요. 자, 다 같이 먹자. 최병호가 말하자 모든 가족이 수저를 들었습니다. 정순자는 이 순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킨다더니 이게 그 복인 것 같아요. 정순자가 조용히 말하자 도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여보. 진심으로 가족을 사랑했더니 이런 행복이 왔네. 화목이가 할머니 품에서 방긋 웃었어요. 마치 이 행복한 분위기를 느끼는 것 같았죠. 우리 화목이도 웃네. 정말 복덩어리야. 김옥자가 아기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의 얼굴에는 모두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은 모두 잊어버리고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된 거예요. 최병호와 김옥자, 정순자와 도영, 그리고 최기찬과 최재석까지 모든 가족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고 있었어요. 정순자는 화목이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도 이런 따뜻한 가족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이에요. 밖에서는 저녁 노을이 창문을 통해 거실로 스며들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밥을 먹는 모습이 정말 평화롭고 아름다웠어요. 이것이 바로 정순자가 꿈꿔왔던 진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며 어려울 때 함께 이겨내는 그런 가족 말이에요. 정성과 사랑으로 지켜낸 가족, 그리고 그 결실로 찾아온 진정한 행복. 정순자의 이야기는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미 하셨을 테니 시청자님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